2025년 7월 13일 일요일 오후 6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상으로 기록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날씨가 한동안 많이 더웠는데 속으로 비가 좀 왔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7월 13일 7월 13일이잖아요. 아마 전에 마지막 비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달 한 20일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비가 안 온 지가 한 달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가운 비입니다. 비가 좀 와야 산에 있는 그 계곡에도 물이 좀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야 보기도 좋고 계곡에 물도 발도 담그고 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강원도 어딘가 모르겠네요. 강원도 어느 한 지역에서는 막 너무 이제 이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바싹 말랐더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그 저수지에 물이 없으니까 진짜 굉장히 힘들죠. 강원도의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렇게 수돗물이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만 틀면은 24시간 잘 나오지만은 그 물이 이제 강원도에 거기에 저수지에 물이 없으니까 시간제로 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반가운 비입니다. 아마 내일 새벽까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일 새벽 한 4시까지 오고 낮에는 안 오고 내일 또 오후에 또 저녁 무렵에 또 비가 또 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반가운 비입니다. 너무 이렇게 비가 이렇게 너무 와가지고 말이지 또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피해 보는 사람은 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하게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무더운 그 기운도 좀 이렇게 삭히고 산이나 계곡에 또 강가에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좀 출출출출 넘쳐 흐르고 싹 이렇게 좀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불로유는 제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불로유를 이분께서 주신 불로유를 처음 마셨거든요.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고 우리 부산에 계시는 우리 천사님께서 그분 글씨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이름만 적었어요. 그러니까 허경영 여기 이름 적고 또 밑에도 허경영 적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올해가 지금 2025년 7월 13일이니까 2년하고 6개월 지났죠. 2년 6개월 그러니까 달수로는 한 30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한번 뜯어서 마셨거든요. 마셨는데 마시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난간 와버렸어요. 그 난간 온 지가 한 1년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보고 냄새를 지금 맡아보니까 뭐 보통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먹다가 마시다가 1년 놔두면은 곰팡이가 피고 말이지 막 진짜 막 곰팡이가 새까맣게 피잖아요. 그리고 아주 독한 냄새가 나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먹다가 말한 거거든요. 한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 생각으로는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를 보면 알지만은 뭐 곰팡이 핀 것도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냄새는 조금
이제 구수한 냄새, 막 이런 게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제 팥빙수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 다시 먹어보려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봅니다. 아이고, 비가 상당히 많이 오네. 아이고, 이거. 야, 이거 앞이 안 보이는데. 어이구, 비가 뭐 엄청 쏟아지네요. 아이고, 문을 닫아야 되겠다. 아이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거실문을, 비가 좀, 거실에 빗바닥 빗물이 좀 떨어졌네. 여기도 길을 닫았습니다. 아이고. 바닥을 좀 닦고, 아이고. 빗물이 많이 들었네. 아이고. 바닥 닦고 있습니다. 오늘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이제 하늘궁 강의를 우리가 이제 다시 들은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를 싸고 있는 청이 8개 청이 있다 그러잖아요. 처음이 이제 그 대륙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존청이 있고, 그 다음에 성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청, 그 다음에 이제 전리청, 그 다음에 중간청, 열청, 마지막 단계가 이제 대기권이다. 대기권. 그런데 이 8개 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지막 대기권을 통과하는 그 시점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반합의 원리로서 막이라 그러나 좀 방해하는 세력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 진통이고, 또 이것을 겪음으로써, 정말 이제는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 창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 생각이 들고, 누가 그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그 선정을 잘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 과거에 하신 그런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데 정말 그 선정을 잘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있죠. 김낙기 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2019년부터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쭉 허경영 신인님의 유튜브 강의를 쭉 들으시고, 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쓰신 책을 2권을 이렇게 읽고 나름대로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한번 과거에 이제 무슨 경험이 있잖아요. 정모 교수라고 내 이야기 뭐 몇 번째 이야기 합니다만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정모 교수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2020년 그분이 9월달 그 추석입니다. 9월달인지 10월달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추석 날은 틀림없어요. 2020년 그때 4월 15일 날 4.15 총선이 있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죠. 21대. 그때 이제 우리 국가혁명 배당금당으로 출마를 많이 했습니다. 한 260명 정도 했을 겁니다. 엄청 출마를 많이 했어요. 뭐 그 숫자도 다 외웠는데 또 자꾸 시간 지나가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거진 뭐 전국에 뭐진 다 이렇게 출마를 다 했거든요. 그에 뭐 한 사람도 당선은 안 됐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계 황제가 되시는데 하나의 밑거름은 되었다 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해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일어나던 그 해 추석에 어떤 정모 교수가 이제 나와가지고 뭐 나이는 얼마 안 되죠. 뭐 1974년생인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뭐 나와가지고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33가지 공약이 너무너무 좋다. 이제 이래서 자기가 허경영 신인님을 알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또 이제 그렇게 허경영 신인님을 알린다 이래가지고 대학 교수직에서도 쫓겨났던가 그래요. 미국에도 어떤 대학 교수직이 하나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허경영 이제 총재님을 이제 이렇게 알리는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얼마나 좀 미안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진짜 참 고마운 사람이다. 대학 교수직을 없어지면서까지 허경영 신임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2021년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허경영 신임께서 이제 출마하셨다고. 그때 2020년 7월 초에 그때 박은선 서울시장이 죽고 자살했죠. 뭐 자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고 죽고 서울시장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보궐선거에 출마하셨는데 그때도 허경영 신인님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그다음부터 뭔가 조금 이상하더라고. 내가 좀, 그분 말하는 게 좀 뭐가 안 맞아. 이제 우리 생각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 그리고 그다음부터 뭔가 조금 이상해서 좀 안 맞아. 영 안 맞아. 말하는 것이 우리하고 이제 이게 사이클이 안 맞아요. 사이클이 주파수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라면은 그분 지금 생각이 어떻느냐 그러면은 허경영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을 사이비 교주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사이비 교주 뭐 이름 덜먹거릴 수는 없잖아요. 이름 덜먹거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이비 교주 교주 이름 덜먹거리면은 뭐 그 사람이 또 뭐 내를 고소 고발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름 덜먹거릴 수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칭 뭐 재림예수다, 뭐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도들로 하여금 막
악착같이 돈을 이렇게 돈을 착취를 해요. 돈을 착취를 합니다. 그냥 엄청나게 돈을 착취해요. 거기에 아베 총리라고 저기 일본 그 수상이 있었잖아요. 아베 총리가 총 맞아 죽었는데 그게 뭐 거기에 대한 진실은 우리는 알 수는 없지. 그러나 언론상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은 그 아베 총리를 저격한 사람의 그 남자지. 자기 어머니가 그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뭐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 통일교에 다 바쳤으니까 자기 아들로 볼 때는 부모로부터 뭐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통일교에 자기 어머니가 미친 거야. 미쳤는데 아베 총리가 통일교에 조금 우호적인 발언을 했거나 아마 그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베 총리를 뭐 죽였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이면에는 뭐 아베 총리가 죽은 진짜 그 원인은 내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언론상으로는 그렇게 보도를 해요. 여하튼 사이비 교주들이 많다 말이에요. 기타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으로 봐요. 그 정모 교수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 그 교주들은 이 정법을 가르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고 재물을 착취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사이비 교주 아니에요. 그렇게 그 사람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허경영 우리 이제 그 국가혁명가 명예대표님께서 5월 6일 날 그러니까 지금 7월 16일 되면 딱 2달이에요. 5월 16일 날 이제 의정부 경찰서에 이제 뭐 이렇게 유치장에 이제 수감되고 할 때는 막 이 사람이 굉장히 찬성을 했다고 반드시 구속돼야 될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발언을 했어요. 그래 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같은 경우는 뭐 남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내 나름대로 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양심이야. 양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창조주라면 아주 최고의 양심, 신의 양심. 그 창조주 앞에서 내가 딱 볼 때 떳떳하다. 이게 중요하잖아. 내 같은 경우는 한평생, 거의 한평생이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가장 지혜스러운 삶인가, 이것을 한평생 추구해온 사람 아니에요.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건 막 관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같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이제 그 정모 교수는 그 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허경영 신인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의 결론, 또 불교의 결론, 동학의 결론, 강정산 선생님의 가르침의 총결론으로 오신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 인간의 무엇을 묻고 지금 와 계신다. 나는 확신을 하는데 그분은 그것을 확신을 못하고 오히려 사이비 교주라고 하잖아요.
참된 종교인의 길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불교로 말하면은 초발심을 해가지고, 초발심을 했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낙을 다 구하다 보니까 그게 참 나의 영적인 어떤 그 만족을 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맨 처음에 깨닫는 단계가 그 초발심 단계예요. 이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것을 처음에 느끼는 단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권력도 많이 가져보고 명예도 많이 가져보고 돈도 많이 가져봤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느끼는 그 마음 상태, 그게 초발심이라고. 그러면서 참된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가는 단계 말이야. 그것을 그다음부터는 행도보살이라 그래요. 그 길을 걷는단 말이야. 그래 걷다가 이제 그것을 시계인건정, 불교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시계인건정해 육파라미를 실천하고 닦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견성의 단계가 나타나요. 여기서 고속도로 여기서 우리 집에서 나가면 삼랑진이 있거든요. 삼랑진 나가면 거기에서 이제 대구하고 부산 가는 그 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 올리면 1시간 가면 대구가 나온다고. 그리고 거기서 대구에서 중앙고속도로 올려버리면 1시간 가면 안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그렇게 타고 쭉 가면 그것이 나온다고. 사람이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바른 길로 시계인건정해를 이렇게 실천을 한다. 육바라미를 실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액을 하는 그런 단계가 나와요. 그래, 그 정모 교수는 그런 것을 전혀 내가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야. 정모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그걸 불각이라 그러거든요. 무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불각이라 그러고, 중생이라 그래요. 그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불각 상태라, 거의 모르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하고 총기 있고 일을 잘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불교의 입장으로 보면은 무명의 단계를 벗어났느냐? 나는 내가 볼 때는 마하반야 바라미는 못한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제 정규재 씨하고 조갑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그 이진숙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진숙이는 2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아는, 한국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진숙이가 2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 위원장인가 하는 이진숙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이제 굳이 이제 있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봐서는 좀 나가주면 좋겠는데 안 나가고 버티니까 또 반강제로 자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반강제로 자르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과방위 위원장이지.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그것을 법을 좀 바꿔가지고 자동적으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방송통신 위원장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골치가 아파요, 지금. 아마 법을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자리를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법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진숙이가 있고 옛날 그 뭐 MBC 문화방송국 거기에 사장으로 있다가 나가는 날에 이제 대전에 그 성심당 빵집이 유명하잖아요. 그 빵을 뭐 엄청 많이 샀는가 봐. 그래서 별명이 빵진숙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진숙이가 있고 빵진숙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 진숙이 이진숙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일부터 아마 그 청문회가 이재명 정부의 이제 그 장관 청문회가 내일부터 이제 열리는데 내일이 그게 뭐더라? 그 뭐 자기 밑에 직원들을 자꾸 바꾸는 그런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그 여성부 장관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추천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람 반드시 탈락시켜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 이제 그 이진수 교육부 장관 겸 이제 사회부총리죠. 대통령 유고시에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는 국무부총, 그 다음에 부총리 이제 그 경제부총리 전에 최상목이, 그 다음에가 사회부총리라고. 경제부총리 다음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좀 뭐, 걸리는 것이 이제 석사 학위 받을 때에 자기 제자의 논문을 뺏겼다. 그리고 석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국가로부터 받은 뭐 돈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것을 자기가 가졌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석사 학위를 뺏긴 것은 저기 뭐냐니까 김건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전 부인 부인이죠. 전 부인이 아니고 부인 한때는 영분이었는데 김건희 씨도 이제 그 저기 숙명여대에서 저기 석사 논문을 뺏겨가지고 석사 학위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국민대학에서도 이제 석사 학위가 없어지니까 박사 학위도 자동으로 없어지죠. 그러면 김건희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 문제에 있어서 자기 둘째 딸을 아마 중학교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미국을 유학 보냈다. 이제 이걸 좀 걸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돼가지고 논문을 뺏기서 가지고 이래 있으면은 그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대통령이 좀 나가라 이 말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사퇴하면 좋은데 자기는 이제 장관이라는 자리가 뭐 또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청문회 때 자기가 이제 답변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규재 씨하고 그 조갑재 선생님하고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오늘이 13일이니까 12일, 11일, 10일 날 아마 점심때 식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정규재 씨가 물었어요. 이 두 진숙을 어떻게 할 거냐라니까 골치가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심사숙고해서 이 사람을 후보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뭐 밑에서 이제 그 장관 추천을 하는 어떤 또 그런 뭐 어떤 분이 있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비서실장이 그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은 뭐 또 밑에 그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 이제 추천을 해서 자기는 그대로 해서 사인했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볼 때 조금 이렇게 좀 아마 이해는 하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말이지 국가의 전반에 걸쳐서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막 교육부 장관은 밑에서 추천하는 대로 사인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많이 섭섭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다 중요하지만은, 장관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서열로 보면은 국무총리 다음에 부총리잖아. 그럼 부총리도 경제부총리 다음에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라고.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느냐고. 오윤혜 씨인가? 그분이 그 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이제 고발을 당한 사람이고, 오윤혜 씨 하면은 그 매불쇼 보면은 잘 아는 사람 압니다. 그리고 스펙스에도 그분이 자주 나오고, 뉴스 하이킥에, 건순표의 뉴스 하이킥에도 그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럼 오윤혜 씨가 아주 그 열변을 토하더라고. 자기 애들이 국민학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둘이가 있는데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전부 다 맞벌이 하면은 한 사람 버는 것은 교육비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도 사회 놓으면은 취업할 자리도 없고 말이야.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에서도 뭐 석사 뭐 이렇게 받아도 취업할 데가 없는 이 세상. 그런데 서울대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또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남아도 졸업, 사회 취업도 안 되고 지금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육 문제를 지금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회의원 수 과반수를 지금 획득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좀 이렇게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개성을 발휘하는 그런 교육, 유치원 애들도 뭐 억가반에 간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참네. 애들 6살, 7살짜리도 뭐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학원에 보내고 뭐 이런 지랄 연병을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그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카르텔, 어떤 기득권층 이런 것을 좀 바꿔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깊이 생각을 안 했는가 봐요. 그냥 추천해가지고 올렸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 옆으로 가서 미안합니다만은. 이준석 후보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도 들리는 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조갑재 씨나 그 정규재 씨, 윤석열을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하반야 바람일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 장차관 후보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를 보면 압니다. 영적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은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본다는 거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 불교를 초국해야 돼요. 불교를 초국한다는 것은 뭐냐라면은, 불교의 가장 내가 기초가 뭐냐 하니까 6파라밀 시, 계, 인, 근, 정, 해 무조건 끊임없이 베푼다는 거. 내가 살고 먹고 사는 것은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거다. 이런 마음 정신이 그래 돼야 된다고. 그 시, 끊임없이 베푸는 그런 삶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 봉사하는 삶, 그 계율을 지키고, 인,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진짜 3대 악녀, 세계 3대 악녀, 그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중국에 7대 악녀가 있어요. 그 속에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러는데, 그런 악녀들도 다 이해를 하는 거야. 마음을 그렇게 나쁘게 쓰다 보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을 좋게 쓰면은 대성자도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하여튼 시, 계,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를 하니까
뭐 참을 이제 그 참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상대방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시계인 건 부지런한 거. 게으른 놈은 인간도 아니야. 정 그리고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그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에 깊은 지혜가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럴 때에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고 수상행식도 역부역시고 그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가 표현을 잘 해놨다고. 일체유익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영과 같고 여러 영여전이다 말이야. 작 여시간 해라. 뭐 그런 단계를 또 그 보살의 단계에서 또 이렇게 끊임없이 정진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디 무상정덕각을 깨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덕각을 깨치고 난 이후의 세계가 뭐냐? 불교를 초국한 그 세계. 그 세계가 제3의 초종교단 말이에요. 그것을 강정산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대선생이고 오늘 이야기했잖아. 그 큰 스승님을 대신한 사람이고 진짜 큰 스승님이 오신다. 이분이 허경영 신인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유를 내가 보니까 우유를 지금 내가 왜 유튜브 했냐면은 이 우유를 보고 내가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이 우유가 만든 지가 우유 만든 지는 오래되지만은 이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을 적어 가지고 하니까 우유가 썩지 않더라 이거예요. 지금 2년 6개월 됐잖아요. 30개월 됐는데 곰팡이가 피느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빙수에 넣어가지고 먹으려고 해요. 먹기 전에 내가 이제 찍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래. 안 썩잖아. 이것을 언론에서만 바로만 보도만 하면은 바르게만 보도하면은 허경영 신인님은 완전히 이제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굳이 보도를 안 하는 거야. 지금 탑골공원, 저기 파고다 공원이라 그러죠. 종로 3가인가? 거기서 매일 한 600여 명, 550명에서 600여 명에게 무료 급식을 하잖아요. 그걸 하는데도 그 찍어가도 말이지. 이것이 그렇게 무료로 베푸는 사람이 허경영이다라는 말은 빼고 보도를 한다고. 나쁜 사람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허경영 하면 나쁜 사람 쪽으로.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어 나간 거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저명한 사람들 많이 있지. 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뭐 대통령 이하, 뭐 국무총리, 한덕수도 국무총리였고, 뭐 하버드 대학 나왔지. 예. 그 사람들, 윤석열이 또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대통령 하다가 지금 이제 의왕구치소 있는데 뭐 어제 아래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나는 이제 뭐 좀 판사, 남세집 판사 앞에서 좀 이렇게 동정을 구하는 그런 말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한 것은 좋은데 전부 다 분별지만 공부한 거예요. 분별지. 너와 남을 분리하는 공부만 한 거지. 분별하지 않는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공부, 자기 내면 에러의 길을 걷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삼남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나와 남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는 사람이 없을 때 허경영 스님께서 내가 와인이라도 한 잔 마신다. 말이 그 말이라고.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왜? 나와 하나니까.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참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것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 불로유라고. 불로유. 안 썩잖아 지금. 30개월 됐는데. 이분은 저에게 상당히 고마우신 분입니다. 내가 불로수도 이분이 우리 집까지 갖다 주셨어요. 자기 남편하고 아저씨하고 우리 집 그 대신동까지 그 반말 통도 아직 있어요.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말이지. 우리 이제 내 딸 결혼할 때도 구조도 하셨고.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기를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갚아야 되니까. 내가 잘 되면은 몇 배라도 갚고, 내가 암만 못 되면은 받은 거는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세지기를 내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분한테 신세를 지가지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늘 있고, 또 고마운 마음도 늘 있어요. 참,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이라 그러나 진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대기권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무한한 창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의정부 경찰서 교도소 이렇게 구속 수감대가 있지만은 변함이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왜냐? 나는 한평생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독교 신앙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교황 레오 14세가 267대 교황인데 그 267명의 교황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신앙한 사람이 신앙이야 열심히 했지만 완벽하게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그게 허경영 신인님 보고 사이비 교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정부 경찰서의 그 형사람, 나부랭이들, 그리고 정모 교수들, 이런 사람은 누가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목사님이고 제대로 된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을 데려와 보라고. 내 눈에 보면은 저 헛개비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수백만 명, 수천억만 명이 와도 내가 보면은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신부, 목사들 다 끌어모다 보라고. 몇천억 명이 와도 그래요. 그건 사실이라고. 자, 이걸 불로유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오늘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하튼 허경영 신인님께서 지금 내가 큰 흐름을 보면은 이제 아마 트럼프가 김정은과 더불어서 이제 북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아마 맺게 되는 것이 아마 큰 흐름이고, 그와 되면은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무역이 활발해진단 말이에요. 활발해지고 미국하고도 미국, 러시아, 우리 한국 그리고 북한 이 관계가 매우 좋아지게 된다고. 그래서 세계 제1의 우리나라가 되는데 그 밑바탕을 깔아주는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고,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22대 대통령이 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 반드시 되리라.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되고,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원이므로 갑을 넣어서 기도해서 무기로 굽이 지나니 무기는 천지 한 번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원원한 천지대원을 봐야 된다고. 원원한 천지대원은 이 어느 도단 시대에 기독교도 운이 다 했고 불교도 운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유교도 운이 다 했고 선천의 운이 끝났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사람이 최수훈 대신사예요. 이제부터는 후천의 시대가 온다. 후천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절실히 느낀 사람이 최수훈 대신사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이치를 밝혀준 사람이 김일부 대성사님이시고, 그것을 그 대선생님이, 인류의 큰 스승님이, 진짜 스승님이 온다고 알려준 사람이 강정산이고, 그래요.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교도소에 있다라니까 아이고 엄마 이제 끝났다 생각하겠지만, 끝나긴 뭘 끝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데.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으면 좋지. 그러나 돈이 많다. 그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권력은 많이 가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있을 것 같은 거. 권력이나 또 명예나 다 가졌다 하더라도 허경영 신인님을 모르거나 아련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헛된 삶이다 말이에요.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